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재명의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는 법원 앞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이재명의 지지자들이 1만 명 모인다고 집회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집회에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경찰 추산으로 450명 모였다고 합니다. 이게 이재명의 현 주소가 아닐까 선전선동을 하고, 그래서 지지자들 끌어모아 가지고 탄원서까지 쓰고 이랬지만 정작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이 부당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재명이 집회를 하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서 범국민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2,000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든다. 사람들이 안 모인다. 이재명의 말이 가짜, 거짓말, 왜곡, 조작했다 하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걸 입증이라도 하듯이 이재명이 오늘 구속 여부를 판가름나는 그 중요한 시점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재명 지지자들 대거 모았지만 450여 명 정도다. 그러니까 몇몇 사람은 거기서 고함을 지르기도 했지만 메아리 없는 아우성이 되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자, 이재명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빠르면 오늘 밤 늦게 판결이 나올 것이고 늦어도 내일 새벽쯤에 판결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법조계에서는 이재명의 구속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뭔가 거래를 하거나 탄압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지지 세력들 결집하거나 탄원서를 내거나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영장이 기각되면 그건 정치적인 판단일 것이다 이렇게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보면은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너무나 뚜렷하고 광범위하고 대범하고 무엇보다도 이재명은 자신의 범죄와 관련해서 이걸 증거인멸을 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던 점, 이하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에 대해서 진술을 반복했는데 어제 보도를 보면은 이하영이 지난번에 본인이 자필 진술서를 냈는데 그것도 위에서 이렇게 쓰라라고 했다고 이렇게 정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쓰라고 했다는 이 자체부터가 이재명 관련해서 혐의를 전부 덮기 위해서, 그래서 막판까지 이재명은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모두가 부인하고 덮고 책임 전가하기 위해서 사법 방해를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정 교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범죄 혐의가 뚜렷하기 때문에 구속 사유가 되고 무엇보다도 구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증거인멸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의 구속은 불가피하다, 이재명의 구속은 당연하다, 정해진 수순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검찰도 이재명 관해서 1600쪽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거기다가 약 500장 정도의 PPT,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에 관련해서 영장실질심사할 때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상당 시간 길게 잡아서 이재명 혐의 전체를 다 증거, 증명 또 입증할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의 혐의는 모두 9개, 그동안 뇌물과 직권 남용, 배임과 이정교사 등등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거의 언론을 통해서 대부분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재명에 대한 혐의는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된 자들의 증언도 많고 이화영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김성태라든지 관련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대장동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김만배와 김용, 남욱, 유동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차고 넘친다는 것을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혐의가 이미 지상 중계되듯이 다 중계됐기 때문에 알고 있는 상황에서 판사가 이게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거나 또 범죄 혐의가 이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거나 이런 걸 못한다는 겁니다. 이미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너무나 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도 이재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또는 최소 11년 많게는 36년 6개월 자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전후 맥락을 딱 집어가지고 검찰이 이재명에 관해서는 소명을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는 구속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도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러므로 단식을 한다 하고 하면서 병원에 입원했다. 뭐 온갖 쇼를 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비회기의 영장을 청구해달라 이런 말을 했는데 이재명이 자 비회기의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국회법 44조에 따라서 비회기에 구속된 사람은 회기 안에 석방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석방이 되는 겁니다. 다음 회기 때. 그런데 검찰은 그걸 대비해 가지고 아예 회기 안에 영장을 청구해 가지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자체를 통과시켜 버렸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없이 구속됐더라면 아마 국회에서 다시 석방을 요구해서 이재명을 석방시키려고 하겠지만 그것도 물 건너갔다 하는 것입니다. 왜? 국회에서 이미 체포동의안을 통해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이재명은 그것도 이제 불가능하다. 검찰도 치밀하게 대비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판결을 맡게 될 유창훈 부장판사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담당 유창훈 부장판사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행히 유창훈 부장판사는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인권법 연구회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동안 판결 내용을 보면은 박영수 특검이나 더 탐사 강진구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그와는 비할 바 없는 이재명의 강부면 범죄 의혹 자 그것도 이미 대부분 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그래서 이건 절대로 기각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재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크기 때문에 유창훈 부장판사가 주로 영장을 기각할 때는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이렇게 기각하고 영장을 발부할 때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달부터 13건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는데 그에 11건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영장을 발부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재명의 건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부분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유창훈 부장판사의 판결 예를 보면 뚜렷하게 증거인멸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증거인멸 요거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영장 발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상 이런 덮보잡은 처음이다 하는 겁니다. 정치도 그렇고 사회 전반에 걸쳐 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치 현장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고 이렇게 전과도 많고 그리고 범죄 혐의가 이렇게 많은 사람 아마 이 기간이 더 있어 가지고 수사를 더 했으면 지금에 나와 있는 9가지 범죄 혐의 외에 또 다른 것이 계속 나올 걸로 보입니다. 지금도 한쪽에 이 집중해 가지고 크게 지금 백현동과 대장동 그리고 상방울의 김성태로 하여금 대신해서 대북 송금했다. 성남 FC 후원금 이 4개 카테고리를 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9개의 범죄 혐의가 나오는데 그 외에도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야말로 인생 전체가 범죄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런 자가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현장에서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대선 후보가 되고 야당 대표가 되고 국회의원이 됐을까.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라는 겁니다. 기가 찬다 하는 겁니다. 이러니 지금의 정치 상황이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변한 것도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재명이 구속되는 날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사안을 비중 있게 쳐다보고 감시해야 될 겁니다. 자, 오늘 이 사건에 관해서 개딸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선전선동과 곳곳에서 이재명의 석방을 요구하는 여론을 만들어 갖고 법원에 압박을 할 걸로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우파 지도자들도 저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거기 가서 이재명 구속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조국 구속을 외쳤던 그 함성이 오늘은 이재명 구속을 외치면서 사실상 이재명이 구속이 됨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정상을 되찾는 새로운 계기가 오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에 이재명이 구속되는 걸 온 국민이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